사람들에게 호주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아마 하버브리지 오페라 하우스를 말할 것이다. 하지만 그 속에는 새로운 땅을 일구어 현재의 호주로 만들어 온 사람들의 열정과 노력도 함께 있다.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교차하는 그곳엔 길지 않은 역사이지만 그것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온 문화가 있고, 그들의 곁에는 언제나 대자연이 함께하고 있다. 자연이 가까운 나라라는 수식어가 묻는 곳, 그곳엔 야생이 살아 숨쉬고 있다. 사막 한가운데서 마주치는 세상의 중심, 울룰루.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을 간직한 인류의 역사가 담겨있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 아웃백. 그곳엔 시간이 멈춰버린 듯한 대자연이 펼쳐져 있다. 호주 원주민 애보리지니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곳, 아웃백의 땅, 호주로 떠난다.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호치민까지 비행기로 5시간, 그리고 다시 9시간을 날아 시드니에 도착한다. 호주는 뉴사우스 웨일즈와 퀸슬랜드 등 6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는 거대한 나라이다. 동부의 뉴사우스 웨일즈주에 속한 시드니는 여름인 우리와 반대로 겨울이라지만 포근한 봄 날씨처럼 실록이 우거져 있다. 우리는 먼저 시드니 도심을 돌아보기로 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은 한국이나 호주나 다를 바가 없어 보인다. 북적이는 시드니 도심 한복판에 서 있는 고전적인 양식의 건물, 바로 퀸 빅토리아 빌딩이다. 퀸 빅토리아 빌딩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쇼핑센터로 찬사를 받는다고 한다. 19세기 말에 로마네스크 양식과 비잔틴 양식을 융합하여 지은 퀸 빅토리아 빌딩 내부로 발걸음을 옮겼다. 내부는 여느 쇼핑센터와 마찬가지로 사람들로 가득하다. 이 건물의 특이한 점이라고 하자면 주변의 중심 업무 지역이 모두 지하를 통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름다움이 여전히 살아있는 화려한 건물의 모습이 보기 좋았다. 퀸 빅토리아 빌딩에서 나와 초록빛이 가득한 근처의 하이드 공원으로 향했다. 고요한 공원 한켠에 웅성웅성 사람들이 모여있길래 무슨 일이 벌어졌나 해서 가보았더니 한창 체스 경기가 펼쳐지고 있었다. 거대한 체스를 가지고 게임을 하는 모습이 이색적이다. 마치 거인 나라에 온 소인국의 난쟁이가 된 기분이 들었다. 경기를 하는 선수나 이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서 여유가 느껴진다. And heavenly fields within room. Oh, you're my queen, right there. Oh, you're my queen, right there.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to me? What are you doing to my
in the heart on the morning of November 6th. So everybody's looking for a fix. 한가로운 공원의 분위기와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이 부러웠다. 빌딩 숲과 대조를 이루고 있는 편안한 공원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나는 도심 한복판에서 즐기는 여유를 배우고 싶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시드니의 여유와 낭만이 모여있다는 서큘러길을 향해 걸었다. 시드니 도심의 크기는 작은 편이라서 대부분 도보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도 직접 걸어서 시드니를 여행하기로 했다. 한참 길을 따라갔다 우리는 별난 광경과 마주쳤다. 이 사람들은 광고 촬영을 하기 위해 이곳에 모여 있다고 한다. 연출자가 이런저런 지시를 하고 이에 호흡을 미리 맞춰보는 모습이 재밌다. 본격적으로 촬영에 들어갈 준비를 하더니 연출가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카메라맨들이 달려나간다. 참 요란한 광고 촬영이다. 조금 더 걸어가다 항구 쪽으로 난 계단을 따라 내려간다. 그리고 그 앞으로 우리가 상상하던 시드니의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고 그곳엔 사진으로 보고 말로만 들어왔던 시드니 하버 브릿지가 아름다운 자태를 한껏 뽐내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 아름다운 풍경에 잠시 넋을 잃고 빠져든다. Sunday morning rain is falling. Still some covers share some skin. Frozen shrouding us in moon. 맞은편에는 상아빛의 우아한 모습을 뽐내는 오페라 하우스가 하버 브릿지를 마주하고 있다. 덴마크 건축가인 요른 우손이 하얀 돛을 형상화해 설계했다는 오페라 하우스. 지금은 시드니를 상징하는 건축물을 넘어서 빼놓을 수 없는 세계적인 명소가 되어버린 지 오래다. Nice view. It's very beautiful. Good view here. Very relaxing. Is it your first time to visit Sydney? Yeah, it's my first time in Sydney. Really? It's Australia, one of Australia's main icons, and yeah, a lot of good tourism and just very beautiful. The design and structure of the building. Lead me back to you. That may be all I need. And I 사람들은 이곳에서 아름다운 항구의 낭만을 즐긴다. I see. Come on, let's you born sweetly. Driving through Sunday morning. And I never want to leave. 나는 오페라 하우스를 조금 더 가까이에서 보고 싶어졌다. 문득 상아빛 지붕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궁금해졌다. 가까이 다가가 직접 만져보니 수없이 많은 흰색과 노란색의 작은 타일들이 한데 섞여 외벽에 붙어 있었다. 오페라 하우스 지붕에는 무려 105만 개가 넘는 타일들이 덮여 있다고 한다. 그 규모와 크기가 다시금 나를 놀라게 한다. 내부로 들어가 보았다. 오페라 하우스는 조립식 건물인데 대부분 친환경적인 소재를 사용하여 지어졌다고 한다. 이곳엔 오페라 하우스를 관람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오페라 하우스에서 나와 구두가 있는 서큘러 길로 향했다. 구두 앞에서 펼쳐지는 애보리진의 공연이 내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한참 공연을 지켜보다가 문득 특이하게 생긴 저 기다란 악기로 어떻게 소리를 낼 수 있는지 궁금해졌다. Didgeridoo, Yada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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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riginal name, Yadaki. Yeah. How to sound? How's now? Gotta go. That good? And that's all. Is it hard? Hard to Yeah, sound? yeah, very hard. Yeah, it takes a lot of practice. Yeah, it takes a lot of practice. Yeah, traditional Aboriginal. Yeah, traditional Aboriginal. Yeah, Traditional yeah, instrument. Yeah. And Yadaki, we call it Yadaki. Yadaki. And it- but very hard. Very hard. Yeah, very hard. I think 그 옆에서 한 애보리진 화랑이 열심히 무언가를 그리고 있다. 캥거루와 거북을 비롯한 자연물들을 소재로 한 그림들이 무척이나 독특했다. 호주 원주민인 애보리진들은 점유법으로 자신들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한다고 한다. Picture of a goanna. They call it a guga. Yeah. what is It's a goanna, a big lizard. A lot of people say in other overseas they got iguana. iguana? We got goanna. goanna. But we call it guga in Aboriginal language. Yeah. 그의 손길에 완성된 그림에서 애보리진의 정신과 문화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How much? 15. Where you from? Korea. Korea. Are you going Korea? 안녕히 가세요. Bye. 낯선 이에게 스스럼 없이 인사를 건네는 작은 친절함도 여행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든다. 다시 그 근처에서 온몸에 황금빛 지장을 한 남자를 발견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궁금했다. 나도 동전 하나를 넣어보았다니 글쎄 내게 메롱한다. 그런데 남자의 자세가 무언가 이상하다. 갑자기 손짓으로 아래쪽을 가리키길래 밑을 보았더니 놀랍게도 앉아있기는 한데 그 아래 아무것도 없다. 어쩐지 앉아있는 자세가 영 이상하다 했더라니. 편안하게 앉아있는 모습이 그저 신기할 뿐이다. 시드니 서큘러키는 이렇듯 매일같이 다양한 퍼포먼스로 보는 이에게 즐거움을 선사해준다. 시드니 이민선단이 최초로 정박했다는 서큘러키에서는 드럼선을 타고 하버브리지와 그 주변을 돌아볼 수 있다. 부두를 오가는 배들로 항구는 언제나 북적인다. 서큘러키를 뒤로하고 근처의 록스로 향했다. 록스는 시드니에 첫 발을 내디딘 이민자들이 최초로 건설한 도시이다. 그래서 지금도 옛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는데 록스라는 이름은 바위가 많다는 데서 붙여진 지명이다. 바위가 많은 록스 지역을 죄수들이 직접 돌을 깎아 길을 내고 건물을 지은 그때 그 흔적이 지금도 고스란히 남아있다.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자리엔 당시 죄수들의 수고가 녹아있다. 나는 시드니 하버브리지의 파일런 전망대로 향했다. 하버브리지에서 보는 시드니 항구의 풍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하다는데 그 모습을 직접 눈에 담고 싶었다. 그 풍경을 보기 위해 수많은 계단을 따라 힘겹게 올라간다. 그리고 마침내 파란 하늘과 바다 사이에서 펼쳐지는
시드니 항구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과연 내가 상상했던 시드니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었다. 하버브릿지의 철제 트러스 구조물 위에 사람들이 걸어다닌다. 하버브릿지 위를 직접 걸어 올라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데 계단을 따라 아슬아슬 걸어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찔하다. 다시 계단을 따라 밑으로 내려가다가 웬 인형들이 눈에 띄었다. 하버브릿지를 건설하던 당시 모습들을 재현한 인형들이라고 한다. 하버브릿지는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해 8년의 긴 기간 동안 1,5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만들어낸 역사적 건축물이다. 당시 기술력으로 이런 아름다운 교량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 그리고 지금 하버브릿지는 시드니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었고 해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관광 명소가 되었다. 우연찮게 하버브릿지의 교각 아래를 지나던 우리는 하버의 야경이 가장 예쁘게 보인다는 이곳에서 야경을 찬찬히 감상하게 되었다. 해질녘 항구의 풍경은 여행에 여운을 남긴다. I don't know just what I'll do every time you walk into the room. Oh, my head is spinning round and I can't see clearly right now. I'm wasted. I'm so wasted on you. I'm wasted. I'm so wasted on you. I don't know if I'll survive in this magical 밤이 된 항구는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And there's all these funny little men. They're all asking me to dance and sing. I'm wasted. I'm so wasted. I'm wasted. 시드니 도심을 걷다 보면 파이를 파는 가게들과 그 앞에 줄을 선 시민들의 모습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과연 어떤 파이길래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지 궁금해서 직접 파이를 파는 가게를 찾아가 보았다. 그 맛이 궁금했다. 살짝 서양식 만두 같은 느낌이 나네요. 고기 파이. 그 맛과 식감이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왔다. 다시 길을 걷는데 거리 한켠에 사람들이 모여있다. 자세히 보니 사람들이 주는 빵 조각을 받아먹는 동물 한 마리가 있다. Possum? Yeah. What is possum?
It's an it's an animal. Animal. And it bites people like like this and At night. Yeah, they come every out. night. 잡식성이라서 사람들이 주는 음식도 가리지 않고 먹는다는데 이 녀석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 도심 한복판에서 동물을 마주친다니 호주다웠다. 깊어가는 시드니의 밤과 함께 우리의 첫 여정도 마무리된다. 다음날 사람들이 바삐 오가는 시드니 거리를 걸어본다. 도심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인도위로 드리워진 차양막 구조물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고맙게도 뜨거운 햇빛을 막아주고 종종 내리는 보슬비를 막아주는 역할을 해준다. 조그만 것에서도 시민들의 편의를 배려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시드니에서 3시간 거리에 있다는 블루마운틴으로 가기 위해 열차를 탔다. 독특하게도 열차는 2층 구조로 되어 있었다. 1층과 2층 사이에 타고 내릴 수 있는 중간층이 있고 그 위아래층에 좌석이 있는 재미있는 구조다. 블루마운틴으로 가는 관문, 카툰바다. 산간지방이라 그런지 시드니와는 다르게 무척이나 추운 바람이 우리의 얇은 옷 깊숙이 파고들었다. 한기가 몰려온다. 매서운 추위를 뚫고 한적한 마을을 지나 1시간여를 걸었을까. 드디어 블루마운틴이 웅장한 모습을 서서히 드러낸다. 블루마운틴은 호주의 그랜드 캐년으로 잘 알려져 있다. 초록빛의 유칼립투스 나뭇잎에서 나오는 유액이 뜨거운 태양에 증발하여 푸른 안개가 생긴 데서 유래돼서 블루마운틴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광활한 협곡에는 푸르른 유칼립투스 나무들이 울창하게 숲을 이루고 있다. 그 푸르름과 청명함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이곳으로 향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한쪽에는 새자매봉이라고 부르는 바위가 깎아지르는 절벽 위에 놓여있다. 그 높이가 아찔하다. 해질녘에 블루마운틴은 거센 바람이 불면서 숨겨두었던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다시 카툰바역으로 돌아가는 우리는 추위와 배고픔에 많이 지쳐 있었다. 그런 우리 일행에게 천국 같은 음식점 하나가 따뜻한 불을 밝히고선 들어오라며 손짓을 한다. 보기만 해도 따뜻한 촛불은 얼어붙은 우리의 몸을 녹여주었다. 그곳에서 먹었던 뜨끈한 음식의 맛은 진짜 멋있다.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 추운 블루마운틴이 주는 마지막 선물을 받은 것 같다. 록스 지역에서는 매주 주말마다 시장이 열린다. 시장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의 발걸음으로 북적북적하다. 북적이는 시장에서 활기가 넘친다. 물건을 고르고 구경을 하는 사람들의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다. 맛있는 냄새가 내 발걸음을 붙잡는다.
철판 위에서 맛있게 구워지는 소시지들이 침이 꼴딱 넘어가게 한다. 역시 시장은 뭐니뭐니 해도 먹는 재미가 으뜸이다. 음식 코너 한쪽에서 한국인 청년이 열심히 주문을 받고 있다. 치킨이요? 아니다. 투베이시 원 치킨 나오면 돼요. 투베이시 원 치킨. 먹음직스러운 꼬치 굽는 냄새가 진동한다. 그 먹음직스러움에 반해 나도 직접 먹어보기로 했다. 시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면 여러가지 생활용품에서 기념품과 식품까지 상인들 각자가 특화시킨 상품들을 판매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그중 한 곳이 바로 이곳 가면가게이다. 이 가게 주인인 브라운 씨는 직접 만든 고무 가면을 판매한다. 진짜 캐릭터와 같이 표현한 솜씨를 보니 감탄이 나온다. 가면을 쓰고 장난을 걸어오는 주인장의 모습이 천진난만하다. So what I do first is I sculpt in clay, make this in clay, and then I make a plaster mold over the top of that. And then I dig the clay out and pour the liquid rubber in. Then I peel it out of the mold and paint it and trim it so that you have a mask. So you handmade it? Yeah, I made it myself. Nice. 친절함이 넘치는 주인장은 추억과 즐거움도 함께 판다. 예쁜 수제 신발에서도 멋스러움과 아기자기함이 느껴진다. 가족이 함께 즐기는 소소한 재미도 즐거움을 더한다. 화석을 파는 가게이다. 이곳에선 암모나이트와 물고기 화석에서부터 보기 드문 공룡의 화석까지 다양한 화석들을 판매하고 있다. 화석을 살펴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흥미진진해 보인다. 직접 만들었다는 독특한 형태의 모빌이 움직임에 시선이 잠시 고정된다. 시장 안쪽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본다. 직접 만든 인형과 가방, 그리고 직접 생산했다는 치즈도 팔고 있다. 상인 모두가 농부이자 생산자인 셈이다. 액세서리는 관광객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품목. 서큘러키에서 보았던 애보리진의 전통악기 디저리드도 보인다.
좌판 위에 종이로 만든 모형들이 잔뜩 놓여있다. 자세히 보니 바로 입체 카드다. 정교하게 잘 만들어진 모형들이 카드 속으로 쏙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마법을 부리는 듯하다. 주인장이 관람차가 조립된 카드 하나를 접어본다. 순식간에 관람차가 얇은 카드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다. 참 재미난 볼거리와 이야기거리들이 가득한 시장이다. 록스 마켓에서 나와 항구 쪽으로 조금 걸어 내려가다 보면 오래된 건물 하나를 볼 수 있다. 시드니 최초로 지어진 건물인 캐드맨 오두막이다. 1816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말을 훔친 죄로 멀리 시드니까지 유형을 살게 된 선원 캐드맨이 살았던 집이라고 한다. 현대적으로 변모해버린 화려한 도심 속에서 소박한 옛적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외롭지만 꿋꿋하게 서 있는 건물이 당시에 고독했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 시드니를 떠나 이번 여행에서의 두 번째 목적지 호주 중부의 앨리스 스프링스로 떠난다. 앨리스 스프링스까지는 비행기로도 3시간이나 걸리는 먼 거리이다. 세상의 중심 울룰루로 향하는 우리의 여정이 시작된다. 사막 한가운데에 놓인 도시 앨리스 스프링스는 한여름 기온이 40도를 웃돌 정도로 무덥고 메마른 곳이다. 또한 아웃백 여행을 위한 여행자들의 거점 도시이기도 하다. 거리에 있는 문화예술 갤러리에서 원초적인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애보리진들의 각종 회화 예술 작품들을 엿볼 수 있다. 애보리진들은 18세기 말 유럽인들이 이주하기 전까지 이곳을 성스러운 곳으로 여기며 5만 년 가까이 살아왔다고 한다. 그러나 이주자들과의 마찰로 그 수가 급격히 줄었고 삶과 문화를 잃은 채 현재를 살아가고 있다. 조그마한 도심 중심을 거니다 인포메이션 센터를 방문했다. 이곳에서는 앨리스 스프링스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아웃백 여행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우리도 다양한 조건을 가진 여러가지 투어 상품들 중에 조건에 맞는 투어를 선택하기로 했다. 개별적으로 울룰루에 방문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 명의 여행자들이 함께 야영을 하며 돌아보는 2박 3일간의 체험여행에 참여해보고 싶었다. 드디어 아웃백 여행의 첫 발을 내딛는다. 이곳에서는 곳곳에서 캠핑카를 몰고 온 여행자들을 자주 볼 수 있다. 삶의 여유로움이 느껴진다. 울룰루로 가기 전 먼저 킹스 캐니언 국립공원을 올라가 보기로 했다.
basically what happened with this one, sort of pushed it up like that. Into a massive sort of lifted the entire area above sea level. 절벽 틈새에 아슬아슬 자라난 저 풀은 바로 민트라고 한다. 건조한 이 사막에서 바위 틈을 비집고 자라난 풀의 강인한 생명력이 신비롭게 느껴진다. Guy. 한참을 달리던 차가 길가에 멈췄다. 밤에 연료로 쓸 땔감을 모으기 위해서다. 아웃백 여행에 참가하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 그래서 나도 일손을 거두기로 했다. 이렇게 모아진 땔감은 밤에 모닥불을 피우거나 요리할 때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간다. 사막의 밤은 빠르게 찾아오고 또 춥다. 불을 피우려는 가이드의 손길이 바빠진다. Oh, I want to bring some of those logs over. 여행자들이 직접 요리도 해야 한다. Orange one. Sliced or diced? Onions diced, please. And potatoes? Dice them all. 전기가 없기 때문에 랜턴과 손전등에 의지해 어둠 속에서 요리를 해야 한다. Beautiful. Hey, let's make some bread. 갖가지 야채들을 먹기 좋게 썬다. 그 사이에 가이드는 빵을 구울 준비를 한다. 다 함께 썬 야채를 한데 모아 불에 익힌다. 오는 길에 주워온 땔감들이 연료로 제 몫을 톡톡히 한다. 물론 설거지도 직접 해야 한다. 오늘의 만찬을 준비하는 손놀림이 바쁘다. 밤이 되자 추위 때문에 사람들이 불가를 떠날 줄 모른다. 음식이 익기를 기다리면서 다 함께 이야기꽃을 피운다. 드디어 가이드가 준비했던 빵이 다 익었다. Look at that. 김이 모락모락 나는 빵이 먹음직스럽다.
와, 아, 어디가? 빵과 함께 쌀밥과 다 같이 요리했던 소스를 또 식탁에 오른다. 저녁 메뉴를 각자의 접시에 덜어 담는다. 컴컴한 어둠 속에서 소박한 저녁 한 끼를 함께 나눈다. 밤에 야영을 할 때 스웨그라는 개인 침낭에서 잠을 With our 잔다. thumb and index finger, and we unclip. Right. We then proceed to roll it out like so. So we lift it open like that. We take our mattress out. Everyone watching? We give it a good shake, get all the snakes and stuff out of it. And then just leave it there. What we then do is we go inside of the corners and we're looking for what we call swag treasure. So this could be anything from someone's undies to a watch to anything. Some deodorant, you never know. No swag treasure. So we're a big circle. 스웨그 주위에 선을 그으면 뱀이 오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한다. Around our swag like that. So what this will do, 나도 추위 속에 침낭으로 들어가 고운한 잠에 빠져든다. 다음날 아침, 아직 채 어둠이 가시기 전이지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하다. 따뜻한 차 한 잔이 영화의 추위에서 밤새 얼어붙은 몸을 녹여준다. 국립공원 입구를 지나자 그토록 보고 싶던 울룰루가 보인다. 둘레 9km, 높이 398m의 울룰루는 세계에서 가장 큰 바위이다. 또한 애보리진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믿는 성지이기도 하다. 붉은 빛의 저 거대한 울룰루를 보기에 참으로 먼 거리를 왔다. 세상의 중심을 향해 세계 각지의 여행자들이 모여든다. 울룰루 꼭대기에 오르려면 능선에 박힌 저 두꺼운 쇠줄을 잡고 미끄러운 길을 한참 올라가야 한다. 그러나 애보리진들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성지에 올라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한다. 이날은 바람이 세서 등반이 금지되어 있었다. 울룰루에 오르는 일은 생각보다 위험하다고 한다. 우리는 울룰루 주위를 걸어 다니면서 보는 베이스 트레킹을 하기로 했다. there's a little bit of Chukarecha in this story here. Just a little brief story. 조금 가다 보면 구멍이 난 바위들을 볼 수 It only 있다. comes up above land if it's raining a lot, which it doesn't. 오래전 주머니 두더지가 파놓은 구멍이라고 한다. That this was one of part of that Chukarecha here. 울룰루 곳곳에는 애보리진들의 조상들이 남긴 암각화들이 그려져 있다. 이곳은 예전 말라족 남자들이 거처하면서 제사를 지냈다는 남자들의 공간이다.
모여 살던 공간도 있다. 이곳에는 요리를 하고 곡식을 갈던 흔적들이 남아있다. 노인들이 살았던 공간이다. 대체로 붉은 빛을 띠는 울룰루 표면에 검은 줄무늬가 군데군데 남아있다. 바로 빗물이 흐른 흔적이라고 한다. 이렇듯 울룰루에는 인류의 역사가 오랜 세월에도 변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있다. 해질녘은 울룰루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다. 비록 5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이지만 사람들은 이 순간을 위해 이곳까지 달려왔고 그 기다림을 마다하지 않는다. I'm very happy to be here because I come from France and I'm going around the world for 1 year. I've seen a lot of beautiful places in the world, but this one is very, very beautiful and wonderful. I'm very happy to be here with the kangaroos and the koala and the Uluru rocks. It's wonderful. 해가 조금씩 질 때마다 색이 변해가는 울룰루의 아름다움을 마음속에 가득 담아본다. 내게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이다. 거친 땅 아웃백에서의 생활은 불편하다. 하지만 자연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 이런 불편함들을 감수하게 한다. 우리의 아웃백 여행이 아쉽게도 조금씩 끝나간다. 붉은 땅 그리고 황량한 땅 아웃백을 떠나 멜버른으로 이동한다. 오랜만에 보는 싱그러운 초록빛 땅을 보니 반가움이 든다. 호주 최남단에 위치한 멜버른은 호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다. 호주 역사 문화의 중심 도시이기도 하다. 1851년 멜버른 서부의 벨러렛에서 금광이 발견되면서 유럽에서 몰려온 이주자들로 골드러시가 일어났고 그 부의 힘으로 19세기 이후 호주 최대의 도시가 되었다. 현재는 중화학공업과 무역의 도시로 자리 잡고 있다. 고전적인 유럽 궁궐이야 북적이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따라 먼저 미사의 골목을 찾았다. 100여 미터의 골목 벽면이 온통 거리 화가들의 작품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그 길을 따라 올라가 본다. 벽면의 그래피티 작품에서 이곳 사람들의 자유분방함도 느껴진다. 낯선 이방인의 방문을 환영하는 듯한 작품들은 저마다 독특한 색채와 스케치로 눈길을 사로잡는다.
멜버른의 도심 거리를 걷다 보면 도로를 제주하는 트램을 자주 볼 수 있다. 트램이 도시 지상 곳곳을 다니기 때문에 지하철과 달리 계단을 오르내리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어 시민들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그중 35번 트램은 무료로 운행된다. 멜버른 시내를 뱅글뱅글 순환하는 35번 트램을 타고 도시를 돌아보기로 했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트램에서 내린 곳은 바로 주의사당이다. 스프링 거리에 있는 주의사당은 19세기 중반에 코린트 양식으로 지어졌다. 정면에 받치고 있는 9개의 도리아식 기둥이 마치 그리스의 신전을 닮은 듯 재밌다. 주의회 의사당 건물은 과거 연방의사당으로 사용되었는데 현재는 주의사당으로 사용 중이란다. 평소 회의가 없는 시간에는 그 내부를 둘러볼 수 있다고 해서 나도 의사당으로 직접 들어가 보기로 했다. 벽면의 그림에서 과거 번영했던 멜버른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내부의 회의실 기둥과 천장에 붙어있는 금제 장식들은 모두 순금이다. 골드러시로 풍요로웠던 당시 멜버른의 생활상을 짐작케 한다. 과거의 찬란함이 그대로 간직된 회의실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여왕이 방문했을 당시의 사진도 걸려있다. 복도에 전시된 황금 덩어리는 골드러시의 풍요를 다시금 말해준다. 이곳은 도서관이다. 도서관마저도 아름다운 건축 양식과 황금빛 장식에 눈이 부신다. 이곳에서 독서를 하면 집중이 잘 안 될 것 같다. 오랜 세월 자리를 지켜온 책들이 말없이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멜버른은 미식의 도시라고도 불린다. 한 집 건너 하나씩 음식점들이 늘어서 있을 정도로 다양한 음식들이 즐비하다. 저마다 맛과 메뉴들로 손님들을 끌어모은다. 길을 가던 중 한 무리의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곳에서 풍기는 달콤한 냄새가 허기진 나를 불러세운다.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바로 달콤하고 따뜻한 크레페다. 그 달콤함이 내 마음을 유혹한다. 밀가루 반죽을 넓게 펴서 붙이고 그 위에 초콜릿이나 과일 소스를 뿌린 후 차곡차곡 접으면 한 끼 간식거리로도 충분한 달콤한 크레페가 완성된다.
예전 멜버른 감옥에 도착했다. 그 내부로 들어가 보았다. 어두침침한 복도를 중심으로 죄수들이 수감되었던 방들이 좌우로 놓여있다. 두 평 남짓한 공간에서 수감 생활을 했을 당시 죄수들의 삶을 상상해본다. 방은 그때 모습 그대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채 남아있다. 전시된 인형에서 당시의 모습이 생생히 전해져 온다. 감옥은 우리의 서대문 형무소를 떠올리게 하는 구조다. 죄수들이 쓰던 물건들도 전시되어 있다. 이 마스크는 죄수들의 바깥 출입 시간에 서로 의사소통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다고 한다. 도시가 커지면서 범죄도 함께 늘어났던 멜버른, 원형과 함께 어두운 그늘도 커졌던 당시의 모습이 생생히 전해져 온다. 멜버른에서 차로 4시간을 달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안길이라는 그레이트 오션 로드로 간다. 그레이트 오션 로드는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참전 군인들의 고용 창출을 위해 300km에 이르는 길을 직접 곡괭이와 삽으로 해안 절벽을 깎아 만든 도로이다. 구불구불한 해안도로가 끝없이 이어진다. 그레이트 오션 로드에서 꼭 가봐야 할 명소 12제자 바위이다. 해안절벽이 오랜 세월 바닷물에 침식되어 해식 아치가 생성되었고, 그 아치가 약해서 무너지면서 절벽 일부가 수중으로 떨어져 나와 그 모양이 예수의 12제자와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지게 되었다. 현재도 조금씩 침식되어 그 중에서도 무너진 바위가 있다고 한다. 매 순간 다른 모습을 연출하는 12사도 바위인 셈이다. 자연에게는 스스로의 모습만으로 인간을 압도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장엄함과 웅장함이 잔잔한 여운을 남긴다. 헬리콥터를 타고 12사도산과 그 해안절벽을 가까이에서 보기로 했다. 헬리콥터는 아름다운 여운을 보다 가까이에서 느껴보려는 사람들을 태우고 하늘로 날아오른다. 차례를 기다린 끝에 우리도 헬기에 탑승한다. 드디어 우리를 태운 헬리콥터가 힘차게 날아오른다. 공중으로 날아오는 헬리콥터는 순식간에 우리를 절벽에 데려다준다. 시비사도산과 절벽은 날씨가 맑으면 맑은 대로, 또 흐리면 흐린 대로의 감동을 선사한다.
20여 분간의 감동을 실은 헬기는 우리를 다시 풀바디에 내려준다. 멜버른 시내에서 트램으로 20분 정도 가야 하는 세인트 킬다 비치를 찾았다. 이곳에서 밤이 되면 육지로 올라오는 야생 펭귄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일부러 찾아가 보았다. 부두에는 펭귄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벌써 기다리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펭귄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낸다. 도심 가까운 곳에서 이런 야생 펭귄을 만날 수 있다니 놀라웠다. 날갯짓을 해대는 귀여운 펭귄의 모습이 잊혀지지 않는다. 시드니로 돌아가면서 야생의 캥거루를 보지 못해 자꾸만 아쉬웠던 우리는 캥거루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모리셋을 찾아갔다. 캥거루와 만나기 위해서는 숲과 도로뿐인 이 길을 4km나 걸어가야 한다. 다른 교통편이 마땅치 않았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1시간 정도 걸리는 이 길을 직접 걸어가기로 했다. 마침내 캥거루를 볼 수 있다는 모리셋 공원에 도착했다. 멀리 캥거루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다. 눈앞에서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캥거루를 보게 되다니 믿기지가 않았다. 캥거루들이 하나 둘 우리를 향해 모여든다. 캥거루들은 우리를 겁내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캥거루들을 겁냈다. 우리는 순식간에 캥거루들에게 둘러싸이고 말았다. 캥거루는 꼬리가 몸체를 지지해주기 때문에 두 다리로도 안정적으로 설 수 있다고 한다. 캥거루들은 우리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빵에 더 관심을 보였다. 결국 우리의 점심은 캥거루들의 몫이 되고 말았다. 그들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며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기분이 들었다. 야생과 대자연의 땅, 그리고 아웃백의 땅 호주. 그곳은 척박하면서도 동시에 풍요로운 자연이 있는 곳이다. 그곳에서 나는 그 풍요로움을 아낌없이 나누어주는 자연을 배울 수 있었다.